첫 번째 건물이나 아니면 집 공동담보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더 해가지고 를 빠르게 사야 됩니다. 이래야 자산 500억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연구용 부동산 연구소 황소장입니다. 이번 영상 의사의 500억 강남 빌딩 로드맵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연구용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 글로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야기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의사의 500억 강남 빌딩 로드맵 영상들을 올렸었는데 그 영상에 댓글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의사라고 500억 되냐? 의사라고 다 그 정도 버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면 자산 500억을 만들 수 있을까요? 내지는 의사라면 500억 강남 빌딩을 가질 수 있을까? 500억 강남 빌딩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얘기하기 전에 그게 되냐 안 되냐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의사인 분들이 몇천 명은 되실 테니까 의사인 분들 중에 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고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500억 강남 빌딩을 가질 수 있을까요? 본인에게 물어본다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첫 번째, 하고 싶은데? 남들이 했다니까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야, 그게 되겠어? 내지는 야, 그거 의사라고, 내가 의사지만 그거 뭐 됐다는 사람 난 못 들어봤는데, 야, 그건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보고 싶다, 아니면 가능할 것 같다,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쪽이 있으면 야, 안 될 것 같아, 불가능해, 나 못 봤어, 이런 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쪽 생각이 드세요? 이쪽 생각이 드세요? 저희 영상을 보는 분들은 아마 이쪽인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느 쪽의 생각을 갖더라도 그 생각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본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생각했던 그 모습일 거란 말이에요.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 모습, 그 상황이 지금 됐을 거란 말이에요.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거에 관련된 행동을 계속 하게 됩니다. 찾거나 노력하거나 아니면 일을 더 잘하거나 병원이 더 잘 되게 하거나, 물론 멀죠. 쉽게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준비를 조금씩 하다가 그거에 근접해지겠죠. 지금 본인의 있는 자리를 만든 것처럼.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찾아보거나 하지 않고 무슨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들으면 안 될 거야, 불가능할 거야,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야, 다 그렇게 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뭔가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목적지가 있는데 다가가려는 사람이 있고 도착 못해 하면서 가만히 있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있겠죠. 내지는 후퇴해 있거나. 근데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근접은 돼 있겠죠. 500억 자산을 이루는 게 성공이고 그 밑을 이루면 실패인가요? 450억, 300억 이루면 실패예요? 아니죠. 내가 무일푼으로 시작했어요. 아니면 지금 현재 30억, 40억 있어요. 근데 300억 이루면 실패예요? 500억에 근접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그 과정 속에서 엄청 성취감과 어떻게 보면 만족감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 생각을 하는지 이쪽 생각을 하는지 그냥 판단해 보면 됩니다. 저희 채널은 분명히 여기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돼요. 그게 다예요. 저는 안 되는 방법은 몰라요. 되는 방법만 있지. 안 되는 방법은 가만히 있는 거겠죠. 네, 가만히 있으면 잘못된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도태되겠죠, 사람이라는 게. 그쵸? 세상이 변하는데. 근데 노력하면은 발전하고 그 목적에 도달한다. 내지는 적어도 근접한다. 그러니까 500억 자산을 이루는 의사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그건 극소수잖아,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여기 있는 거죠. 가능해. 어떤 과래. 근데 난 그 과가 아니야. 그럼 우리 과에서 찾아봐야죠. 그런데 우리 과에서 있었어. 그럼 가능하구나. 근데 만약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죠? 내가 1번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근접하게 됩니다. 양쪽 다 현실이죠. 이쪽도 현실, 이쪽도 현실. 근데 내가 어느 현실로 가고 싶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쪽 현실로 가고 싶다면 이 영상을 이 뒤도 보시면 됩니다. 왜냐?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강남 빌딩을 사야 된다, 어떻게 하면 잘못 사고 어떻게 하면 잘 사게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남 빌딩을 의사가 하나를 샀어요. 근데 하나를 샀다고 해서 500억짜리 바로 사는 사람은 물론 있지만 아주 드물죠.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100억짜리든 200억짜리든 뭐 250억짜리든 하나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거예요. 500억이 되려면 물론 250억짜리를 사가지고 2배 될 때까지 기다리면 500억 됩니다. 근데 빠르게 되고 싶잖아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선정했을 때 그 목표를 5년 동안 갈 거예요? 1년 안에 갈 거예요?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를 빨리 가기 위해서 내가 첫 건물을 사고 나서 그 다음 행동은 뭐냐 이거예요. 그건 바로 두 번째 건물을 빠른 시간 안에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후 월 1억씩 모은다, 내지는 월 1억씩 번다 하면 2년 내지 3년 안에, 빠르면 그 안에 두 번째 건물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건물을 사는 거에 있어서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대출을 이미
뭐 첫 번째 건물 사면서 뭐 몇십억 아니면 100억 넘게 대출을 했는데 두 번째 사려면 훨씬 더 많은 대출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건물 하나를 사고 나서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내가 건물 하나 샀어. 와, 진짜 난 이제 집도 하나 있고 건물도 하나 있고, 야, 이 정도면 만족해. 이제 조금 쉬어갈까?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이 정도 해놨으니까 조금은 쓰고 살고 싶어. 내가 뭐 콘도도 좀 사고 내지는 뭐 회원권도 좀 사고 골프 회원권도 사고 뭐 좀 즐기면서 그 정도 즐기고 살아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목표를 자산 500억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아직 쓸 때가 아닙니다. 2개 정도 만들고 나서 써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도 때가 있듯이 자산을 불리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지나고 나면 압니다. 이게 정말 저는 정말 이거를 절절하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지만 이걸 정말 전해드리고 싶어요. 공부도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은 학생들 보고 야, 너 공부해야 될 때야, 답답하지만 그게 정말 100%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듣는 친구들은 몰라요. 아, 왜요? 뭐 어쩌고 누구는 공부 안 해도 성공한 사람도 있잖아. 누구는 놀다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1000만분의 1, 100만분의 1인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얘기하면 진짜 답답하지만 어떻게 전달이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거나 똑같아요. 돈을 버는 것도 시기가 있고요. 자산을 불리는 것도 시기가 그냥 딱 있습니다. 시기를 얘기해드리면 자산을 불리는 거는 40대랑 50대 초중반까지밖에 불리는 게 안 돼요. 일반적인 경우에, 특수한 경우 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이 들어버리면 겁이 많이 생기고 자녀들 뭔가 지원해줘야 될 것들 때문에 그때부터는 재테크를 하기가 사실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뭔가 지키려고 하게 되고 뭔가 불리고 대출을 감당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자산을 불리는 거는 길어봐야 50대 중반까지입니다. 이걸 넘어가면요, 뭔가 하려고 해서 돈은 있지만 선뜻 투자가 안 됩니다. 현금 없으면 불안감 느끼고, 즉 지금까지 불리는 걸 쭉 안 하다 보니까 할 수 없는 마음가짐이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수영도 어릴 때 안 배우고 50대 넘어서 배우려면 힘들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시기가 있지만 돈을 본격적으로 버는 건 30, 40대 안에 본격적으로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테크는 50대 중반 전에는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시기 안에 건물 2개를 사야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뭐 어쩌고저쩌고, 네, 뭐 논외인 일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고 해와오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한두 명만 본 게 아니라 수백 명을 넘게 봤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믿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건물 하나를 샀어요. 첫 건물을 사는 게 누군가는 빠르게 30대 때 사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뭐 40대 초중반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40대 중후반에 사는 사람도 있죠. 근데 첫 건물을 사고 두 번째 건물은 반드시 2, 3년 안에 사야 됩니다. 월 1억 벌면 어떻게 2, 3년 안에 사?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1년에 10억 정도씩 모아서 20억이나 30억 모아서 첫 번째 건물이나 아니면 집 공동담보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더 해가지고 두 번째 건물을 빠르게 사야 됩니다. 이래야 자산 500억이 됩니다. 이게 참 저는 정말 답답한데, 이 답답함을 지나보면 아시고 그때 알고 나서도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참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데요. 집 하나 사고 건물 하나 샀으면 포트폴리오 다각화해야 되지 않나? 뭐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 않나? 내가 좀 시간 두고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하지 마세요. 다각화해서 잘 된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어요. 다각화는 방어 전략이지 성장 전략이 절대 아닙니다. 다각화를 한다는 건요, 내가 잘 모르니까 자꾸 여러 곳에 베팅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가 확실하면 거기에 그냥 올인하는 게 자산을 불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내가 건물 하나 했어요. 집 하나 했어요. 그럼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대출 이자 감당하고 남는 경우도 있고 본전인 경우도 있고 요즘은 마이너스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대출을 다 갚는다고 해도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우리 생활이 안 되는 경우거나 아니면 모자라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 더 사면 더 마이너스 나거나 부채 더 늘어나서 내 감당이 안 될 거 아니야. 이게 되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시간이 지나서 얘가 자산 500억이 된단 말이에요. 순 자산 500억을 만들려면요, 부채 포함 자산 500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채 포함 자산 500억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은 내 소득이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왕성하게 돈을 버는 기간 안에만 이 자산을 부채 포함해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50대 중후반이 넘어갔다, 그러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렵거든요. 불안
불안하고요. 불안감이 극도로 커지는 시기가 50대 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뭘 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정말 용기 있는 분들 빼고는요, 대부분 그걸 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 중반 전에 2개까지는 늘려야 돼요. 난 벌어서 부채 없이 예를 들어 500억을 만들 수 있어. 그 사람은 500억을 목표로 하지 않고 1000억이나 1500억, 2000억 이걸 목표로 해야 되는 건데, 대출 없이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에 빠져가지고 자산을 불릴 기회를 없앨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어느 정도 자산을 키우려면 그 자산을 부채 포함해서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됩니다. 부동산이 지금 시기가 막 올라가는 시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강남 빌딩 시장, 강남 집값 올라갈 거예요. 이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평균이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가다가 이럴 때는 있겠죠. 유지되거나 이럴 때는 있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상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부채 포함 자산 500억 만들어 놓으면 시간이 지나서 얘가 부채 포함 자산 600억, 700억이 돼서 자연스럽게 내 순자산이 500억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언제 해야 된다? 내 소득이 왕성할 때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점점 떨어질 것 같거나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 될 것 같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걸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강남에 뭐 건물 하나 제대로 사고 나서 그 뒤에 방심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나 아니면 뭐 콘도나 놀거나 뭐 이런 거, 이거를 그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다음 건물을 사고 나서 그 뒤에 뭔가 좀 쓰고 즐기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적어도 2개 아니면 3개까지 해놓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500억이 사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쉬엄쉬엄 놀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서 쉬엄쉬엄 했는데 됐어 이런 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인 분들이 의대를 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남들 놀 때 좀 놀고 난 이번 중간고사 잘 봤으니까 한 2달은 놀아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주구장창 해온 거잖아요. 재테크도 그 정도로 독한 마음을 사실 가져야 500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정감이 있어. 건물도 하나 있고 집도 하나 있어. 근데 이거 가지고는 나중에 은퇴 생활을 지금 하는 소비 생활처럼 하면서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2번째 건물 살 계획을 하고 그거를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그럼 뭐 죽을 때까지 돈만 벌고 돈만 불리고 쓰지는 않냐. 그거는 정말 인생이 허망한 인생 아니냐 이렇게 댓글 쓴 분도 있는데요. 그건 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돈을 번다고 해도요, 쓸 시간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후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 몸이 어디가 아팠어요. 아프고 나서 몸 관리하는 거랑 아프기 전에 관리하는 거랑 이 차이가 한참 나죠. 관리를 쭉 하면 아픈 일이 없어요. 근데 아프고 나서 관리를 하면 아픈 거를 경험하고 나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사람이 아파봐야 관리를 하겠죠. 근데 이거를 미리 알고 관리부터 쭉 하고 있으면 아픈 거 없이 쭉 간단 말이에요.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잘 벌면서 그리고 생활을 부유하게 아니면 쓸 거 웬만큼 쓰면서 그렇게 살아도 사람이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벌어서만 쓰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과거에는 얼마만 벌면, 내가 집 한 채만 있으면 내가 부자처럼 느낄 것 같아, 평온할 것 같아, 편안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상황이 돼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쓰는 모든 돈, 우리 가족 아니면 내 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근간이 내가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하면 다치면, 내가 혹시 레저를 하다가 다치면 내가 하는 일을 못한다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생활을 풍족하고 편안하게 하지만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해소하는 게 우선이지 당장 얼마씩 쓰면서 내가 좋은 것들을 즐기고 이게 우선인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소가 되고 나서 쓰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여유로움 속에서 소비 활동을 하는 거니까요. 충분히 키우고 나서 써도 늦지 않습니다. 쓰는 거는 늦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벌고 모으고 불리는 거는 나중에 하려면 안 됩니다. 이걸 먼저 하고 그걸 뒤에 해야죠. 그렇게 하면 완전히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순자산 500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채 포함 500억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먼저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내가 건물 하나 살 때 대출이 이만큼 했고, 2번째 살 때 이만큼 했고, 3번째 살 때 이만큼 하면 야, 대출이 200억이 넘겠네? 300억이 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이 부담감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마음에서 허락이 안 돼서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돈을 다 버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그런 거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나 그 정도의 소득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걸 진행을 못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예를 들어서 50대 중후반이 돼서 병원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매출이 줄고 있다 이러면 그때는 2번째를 못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훨씬 더 열심히 해가지고 돼야겠어, 만들어야겠어. 결국 그 부채를 감당하는 이 능력,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순자산 500억도 되는 거지. 그냥 솔직히 말해서
병원 잘해가지고 500억 만들려면 언제 돼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1억 내외 모은다고 해서 1년에 10억 모은다면요 50년을 모아야 500억이 되잖아요. 그렇게 모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억씩 모아도 25년을 모아야 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판단이 확실히 섰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로드맵을 잡고 그거에 대해서 담대하게 마음을 먹고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건물 하나 사고 그 뒤에 놀고 시간 보내고 뭐 여유롭게 뭐 어쩌고서 이게 아니라 제일 좋은 거는 첫 번째 건물 사놓고 여행을 한번 가세요. 아니면 어떤 뭐 기념으로 뭔가 하나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했을 때 내가 뭔가 하나 하겠다고 하고 두 번째를 하고 나서 그걸 하면 됩니다. 가장 좋은 플랜이죠. 그러니까 하나 사고 두 번째 바로 해야 됩니다. 부채에 대한 어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되지만 마음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순자산 500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의 500억 강남빌딩 로드맵 간단히 정리한다면 소득을 높인다. 종잣돈을 모은다. 그래서 대출 껴서 집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집을 팔고 건물을 사던 아니면 있는 상태에서 돈을 모아서 대출 껴서 건물 사고 그리고 나서 또 종잣돈 모으고 건물 사고 종잣돈 모으고 건물 사고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 포함 자산 500억을 만든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가능해? 앞으로는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5년이야, 10년이야, 8년이야 이 차이만 있을 뿐 이 방법대로라면 반드시 갑니다. 물론 엉뚱한 건물 사면 안 되겠죠. 강남에서도 A급 괜찮은 거 사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우량한 건물 사는 건 당연한 건데 이 건물 사는 거에 있어서도 엉뚱한 데 사면 안 되겠죠.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또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1억, 2억 뭐 내지는 그 이상 돈을 번다고 해도 허황된 꿈이나 아니면 허황된 계획에 의해서 엉뚱한 데 돈을 투자해서 날리는 경우도 있고 내지는 소비에 빠져서 정말 그냥 호화로운 생활 하다가 나중에 끝까지 쭉 일만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됐고 우리가 순자산 500억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해드린 거예요. 이거 역시도 해보고 싶거나 해야 될 의지가 확실한 분들은 이건 되실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한두 분을 해본 게 아니라 전 너무 많이 봐서 이거는 여기 저희 사무실에 선릉역이 현재 있는데 선릉역에서 지하철 타면 삼성역까지 가잖아요. 타면 가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확실한 거예요. 어쩌다 한 명을 본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행하면 되는 거고 하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상세한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 써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되고요. 보지 않으시더라도 이 내용을 한번 믿고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본인이 원하는 그 단계에 근접하게 되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의사의 500억 강남빌딩 로드맵에 대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강남에 괜찮은 건물을 살려고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해 놓고 그걸 이제 오픈 날짜만 지금 정하는 중이에요. 그게 이제 정해지면 또 유튜브를 통해서 내지는 또 카페를 통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자산을 불리는데 A급 강남빌딩을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